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58세 윤정선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보증인 도장 하나로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꼭 보시고 주변에 이런 분들 있으시면 꼭 공유해주세요. 구청 민원실에서 밤새 청소하는 윤정선 씨 58세입니다.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정말 고된 일이죠. 남편 강문섭 씨는 버스 기사였지만 허리디스크와 무릎 연골 때문에 일을 못하는 날이 더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아들 강태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기회가 왔어. 손에 들고 있는 건 반짝반짝한 무인 빨래방 가맹 제안서였어요. 이 제안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아세요? 본사 교육 일주일이면 끝, 장비 설치 한 달이면 완료. 그리고 월 순이익 6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600만 원이요. 정선 씨가 구청에서 밤새 일해서 받는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이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바로 보증이었어요. 며느리 장서윤은 라이브 커머스로 성공했다면서 말해요. 엄마, 우리도 시스템으로 일하게 해요. 시스템으로 일한다. 참 달콤한 말이죠. 더 이상 밤새 청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남편 문섭 씨는 고개를 저어요. 보증은 빚이야. 이 말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하지만 아들 태주는 무릎까지 꿇으면서 말해요. 이번엔 숫자 다 검토했어. 본사에서 첫 달 손실은 책임진대. 여기서 포인트, 본사에서 책임진다는 말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다음날 정선 씨는 가맹계약 설명회에 가요와 매장 사진들이 정말 반짝반짝해요. 본사 직원은 정말 유창하게 설명하고 서윤이는 또 이렇게 말해요. 초기 홍보는 제가 맡을게요. 자신만만하죠. 정선 씨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58세에 더 이상 밤새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 아들도 며느리도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데. 그리고 운명의 순간 보증일란에 서명을 해요.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얼얼했대요. 여러분, 이 느낌 몸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던 거예요. 위험하다는 걸. 2달 후 드디어 오픈. 그런데 손님이 안 와요. 본사에서 약속한 지역 광고는 예산이 밀렸다며 연기. 서윤이의 라이브 방송은 그냥 빨래방 브이로그로 조회수만 올릴 뿐 진짜 손님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셋째 달 카드 미납 문자가 쌓여요. 리스료 연체 고지도 쌓여요. 정선 씨가 태주에게 전화하면 이번 주말에 해결돼라는 대답만 돌아와요. 여러분, 이 말 몇 번이나 들어봤나요? 이번 주말에, 다음 주에 곧. 그러던 어느 날 건물주가 찾아와요. 보증인 어머님이시죠? 임대료 3달 밀렸습니다. 정선 씨가 급히 가게로 달려가 보니 자동문은 꺼져 있고 안에는 납품되지도 않은 세제 상자만 덩그러니 있어요. 서윤이한테 전화해요. 그런데 광고주 미팅 중이라 바빠요. 어머님 잠시만요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려요. 그날 밤 정선 씨는 가맹본사 주소를 찾아가요. 그런데 불 꺼진 사무실 유리문에 에이스 한 장만 붙어 있어요. 사무실 이전 공지 추후 안내. 여러분, 이게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있는 복도에서 정선 씨는 처음으로 깨달아요. 자신의 도장이 칼날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이야기 남의 일 같나요? 58세 윤정선 씨는 지금도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보증인이 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은 그분 몫이 되었거든요. 다음 편에서는 정선 씨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지, 과연 해피엔딩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보증은 빚이에요. 월수익 보장은 없어요. 본사 책임진다는 말 믿지 마세요. 연체 고지서들이 쌓여가는 주말 오후, 태주가 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정선아, 본사에서 연락 왔는데 잠시 정리 중이래. 우리만 좀 버티면 곧 해결된단다. 그는 대출을 권했다. 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고 했다. 버틸 게 아니라 멈춰야 해. 문섭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더 늦기 전에 정리하자. 정리라니, 갑자기 왜 그래? 정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몇 달만 더 해보면. 몇 달이 아니라 지금이야. 이미 늦었어. 부부가 언성을 높이는 사이 초인종이 울렸다. 리스사 직원과 집행관이 서 있었다. 장비 반출 예고 통지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7일 후 회수 예정입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신청하세요. 정선의 무릎이 풀렸다. 현관 바닥에 주저앉으며 서류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포스기, 냉장고, 에어컨까지. 가게를 운영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것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다. 그날 밤 문섭은 서재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공책을 꺼내왔다. 젊을 때 노선 배차 조정 투잡을 하며 틈틈이 적어둔 거래채권 메모법 노트였다. 계약서에서 제일 먼저 봐야 할 곳, 해지, 조항, 손해배상한도, 채무자 보증인의 연락체계, 원인행위 입증 자료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우선 사실부터 모으자. 문섭이 공책을 펼치며 말했다. 한 사람의 절규는 감정이지만 10장의 서류는 움직이는 증거야. 다음 날부터 정선은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게 CCTV 영상을 백업하고 포스 매출 내역, 카드사, 정산표, 본사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를 모두 캡처해서 시간대별로 정리했다. 가맹계약서에 광고비, 본사 집행 조항과 실제 받은 오픈 지원 물품 리스트를 대조하자 큰 차이가 드러났다. 약속된 것과 실제 지급된 것 사이의 간극이 상당했다.
정선은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공개 사이트에 접속해 본사의 재무제표를 찾아 비교 분석했다. 광고 선전비 항목은 거의 0원에 가까운 수치였다. 엄마, 그건 회계 트릭이에요. 서윤이 어깨 너머로 보며 웃었다. 합법적으로 숨기는 거죠. 더 이상 웃음으로 덮을 수 없었다. 이틀 뒤 서윤의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소개하는 협찬 영상이었지만 스폰 표시가 없었다. 본사를 칭찬하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댓글에 이거 광고 아니에요? 라는 지적이 달리자 서윤은 오해입니다라고 답했다. 그날 밤 정선은 서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표시 안 한 협찬은 불법일 수 있어. 나중에 문제될까봐. 서윤은 읽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새벽 4시 태주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다. 정선아, 잠깐만 믿어줘. 본사에서 해결책 찾고 있다고 했어. 조금만 더. 그 잠깐 사이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해지 통보서가 도착했다. 연체료가 누적되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었다. 보증인인 시어머니 집으로도 압류 예고장이 배달되었다. 정선은 떨리는 손으로 문섭의 공책을 펼쳤다. 세 번째 페이지에 적힌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다. 무너지는 소리는 항상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들린다. 들었다면 서류를 들고 밖으로 나갈 것.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정선은 정리해둔 서류 뭉치를 가방에 넣고 현관 열쇠를 집어들었다. 더 늦기 전에 움직여야 했다. 문섭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어디가?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부터 가볼게. 그 다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선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정선은 카페에서 나와 곧바로 동네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다. 간판이 낡았지만 소문은 좋았다. 무인 빨래방 관련 분쟁을 여러 번 처리한 경험이 있다는 장용국 사무장을 만났다. 정보공개서 거짓 기재, 가맹금 부당 수치, 광고 미집행. 장용국은 정선이 가져온 서류들을 훑어보며 차분히 말했다. 공정위지자체 신고, 형사고소까지 단계별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혼자서는 힘들어요. 피해자들을 모으세요. 무뚝뚝한 인상이지만 서류 앞에서는 손이 빨랐다. 이미 신고서 양식을 프린트해 정선 앞에 밀어주고 있었다. 어떻게 모으죠? 요즘엔 인터넷이 빠르죠. 카페, SNS 활용하세요. 단 사실과 증거만 올리고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시고. 정선은 그날 밤 집에서 가게 영수증 뒷면에 작은 스티커를 인쇄했다. 무인 빨래방 공공본사 피해자 연락처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번호를 적었다. 다음 날부터 세탁소 이용객들의 영수증마다 조심스럽게 붙이기 시작했다. 지역 맘카페와 자영업자 모임 카페에도 글을 올렸다. 감정적인 언어는 최대한 배제하고 계약서 사본과 가맹본부에서 받은 자료들만 차근차근 정리해서 올렸다. 제목도 단순하게 무인 빨래방 본사 피해 사례 공유로 정했다. 첫날에는 예상했던 반응이 달렸다. 운영을 못해서 망한 걸 남 탓하네. 장사가 원래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같은 댓글들이었다. 정선은 답글 대신 추가 자료를 조용히 업로드했다. 둘째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다. 혹시 공공본사 가맹점 하셨던 분이세요? 저도 같은 회사 피해자입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상대방은 자신도 똑같은 허위 광고에 속아 계약했다가 6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고 했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셋째 날에는 더 놀라운 연락이 왔다. 세탁기 설치업체에서 일한다는 직원이 익명으로 제보를 보내온 것이다. 본사에서 현금으로만 설치비 받고 우리한테는 절반밖에 안 줍니다. 계약서도 이상하게 써 있어요. 정선은 손이 떨렸다. 내부 제보까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다. 방 제목은 공공본사 피해자 모임으로 정하고 첫 번째 공지사항을 작성했다. 증거부터 스크린샷, 계약서, 세금 계산서만 업로드. 감정적 표현은 10줄 이하로 제한. 개인정보 보호 철저히. 일주일 후 채팅방에는 14명이 모였다. 각자의 사연이 올라올 때마다 정선의 가슴은 무거워졌다. 어떤 이는 전세금을 빼서 가맹금을 냈다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퇴직금 전부를 투자했다가 날렸다고 했다. 젊은 부부는 아이 학용품까지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다고 고백했다. 서윤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엄마, 그 방에 음해하려는 사람들 많다던데요. 조심하세요. 하지만 이제는 엄마라는 호칭으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정선은 딸을 바라보며 차분히 대답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엄마는 확실한 증거만 가지고 일할 거야. 장용국 사무장은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표준 양식으로 통일했다. 본사의 법인 등기 부등본을 떼어보더니 임원들의 과거 운영법인까지 추적했다. 이 사람들 예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가맹사업하다가 폐업한 이력이 있네요. 패턴이 동일합니다. 정선은 라이브 커머스 과장 광고 신고 가이드를 직접 제작해 피해자들에게 배포했다. 서윤의 협찬 표시 누락 영상 링크도 표에 정리해 넣었다. 딸이 받은 돈까지 자료로 쓰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사실은 사실이었다. 어느 날 오픈 채팅방에 낯선 닉네임이 등장했다. 디지털 볕이라는 아이디의 새로운 참가자였다.
안녕하세요. 전직 데이터 분석가 정아람입니다. 혹시 본사의 광고 집행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시면 도와드릴게요. 그는 본사가 제공한 유튜브, 인스타그램 광고 성과 자료를 꼼꼼히 분석했다. 며칠 후 채팅방에 그래프와 차트가 올라왔다. 라이브 시청자 10만 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고유 도달 수는 3천 명 정도네요. 조회수도 중복 클릭과 봇 트래픽이 대부분입니다. 숫자가 말하기 시작하자 채팅방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막연한 두려움이 구체적인 분노로, 분노는 다시 실행 의지로 전환됐다. 피해자들은 각자 가지고 있던 추가 자료들을 서로 공유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무대가 남았습니다. 장용국이 정선을 다시 불러 말했다. 본사가 다음 주에 새로운 가맹 설명회를 연다고 하네요. 그 자리에 우리가 모은 자료를 들이대면 됩니다. 정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14명의 피해자와 그들의 증거, 그리고 전문가의 분석 자료.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정선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함께한다는 것이 주는 힘을 느꼈다. 내일부터는 정말 바쁘게 될 것이었다. 본사는 제도약 가맹 설명회를 시내 최고급 호텔 소연회장에서 연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100여 석 좌석이 빼곡히 채워졌다. 서윤은 진행표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한다. 사회자. 그녀는 새하얀 블라우스와 검은 재킷을 입고 무대 옆에서 대기한다. 객석 뒤편 정선은 검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평범한 청바지와 회색 가디건으로 눈에 띄지 않게 차려입었다. 장용국은 정장 차림으로 중간쯤 좌석에, 하람은 대학생처럼 후드티를 입고 맨 뒤쪽에 자리했다. 피해자 대표 3명도 미리 정한 위치에 흩어져 앉았다. 모두 사전에 동선과 역할을 철저히 맞춰둔 상태다. 시작 10분 전 하람이 움직인다. 캐리어에서 꺼낸 팸플릿을 자연스럽게 좌석마다 슬쩍 놓는다. 겉보기엔 행사 안내서 같지만 뒷면에 QR코드가 박혀있다. 코드를 누르면 광고 미집행 협찬 미표시 설치비 미납 대시보드가 뜨도록 설계되어 있다. 무대에 본사 대표가 올라선다. 정장 차림의 40대 중반 남성,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참석자들을 훑어본다. 성공 스토리 슬라이드를 넘기며 목소리에 힘을 준다. 여러분, 우리 가맹점주님들의 놀라운 성과를 보십시오. 첫 달부터 500만 원 순수익. 이것이 바로 우리 시스템의 힘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온다. 대표는 더욱 열변을 토한다. 화려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운다. 이제 서윤이 무대로 나설 차례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환한 미소를 짓는다. 조명이 그녀를 환하게 비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6개월 전 이 자리에 예비 창업자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께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게 되었네요. 객석에서 관심 어린 시선들이 쏟아진다. 저도 창업 6개월 만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했고 지금은 월 8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걱정도. 그때였다. 뒤쪽 대형 스크린이 번쩍이며 갑자기 바뀐다. 서윤의 말이 끊긴다. 하람이 예고 없이 투사한 것은 아니다. 호텔 AV 담당 직원에게 사전 협조 공문을 넣어둔 상태였다. 허위 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시민단체 요청 자료 상영이라는 명목으로. 스크린에는 서윤의 라이브 방송 캡처 화면이 떴다. 협찬 제품을 소개하면서도 광고 협찬 표시가 전혀 없는 영상들이다. 이어서 광고주들의 송장 이미지가 나타난다. 서윤이 받은 협찬비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스크린과 서윤을 번갈아 본다. 서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린다. 장용국이 손을 번쩍 들고 일어선다. 목소리가 회장 전체에 울려 퍼진다. 질문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에 따른 정보공개서 허위기재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본사 측에서는 지역별 광고 집행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 대표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마이크를 잡고 소리친다. 이것은 명백한 악의적 왜곡입니다. 영업방해 행위입니다. 그 순간 정선이 조용히 일어선다. 가슴이 뛰고 손이 떨리지만 목소리는 단호하다. 여기 계약서 7조를 보십시오. 오픈 지원 물품 지급 조항입니다. 그녀는 서류 봉투에서 계약서를 꺼내든다. 제 목록에는 세제 50박스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0박스만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 서명과 본사 직인이 찍힌 원본 계약서입니다. 피해자 대표들이 차례로 자리에서 일어난다. 각자 준비한 영수증과 서류들을 들어보인다. 설치비 미지급으로 설치기사님이 자비로 기름값까지 내셨습니다. 광고비 300만 원을 본사 계좌로 입금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0원이었습니다. 약속하신 매출 지원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동시에 QR코드를 찍어본 참석자들의 휴대폰 화면에는 허위 수치 대시보드가 펼쳐진다. 실제 매출과 본사 발표 자료의 괴리가 그래프로 선명하게 드러난다. 객석 곳곳에서 탄성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열기가 최고조로 치달을 즈음 회장 뒤쪽 문이 조용히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 2명과 구청 공무원이 차분한 표정으로 입장한다.
사전 민원 접수에 따른 현장 확인 절차다. 무대 위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마이크를 든 손에서 땀이 흘러내린다. 그녀는 관성대로 오해입니다라는 말을 하려다가 문득 객석 맨 앞에 정선과 눈이 마주친다. 정선은 눈을 피하지 않는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나 꾸짖음이 아니라 멈춰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담겨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하라는 무언의 메시지다. 서윤의 어깨가 스르르 내려간다. 마이크로 한숨이 새어나간다. 회장이 순간 조용해진다. 서윤의 목소리가 떨린다. 협찬 미표시 제 책임입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제공받은 광고 집행보고서도 실제와 다른 내용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순간 본사 대표가 화들짝 놀라며 서윤에게 달려든다. 마이크를 빼앗으려 하지만 공정위 조사관이 재빠르게 제지한다. 자료 제출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는 소란스럽지만 비달에 세워진 진실의 말들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공 신화의 탑이 무너지는 소리가 회장 전체에 울려 퍼진다. 몇 달 뒤 본사와 임원진은 가맹사업법 위반 사기 등으로 기소되고 일부는 실형,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는다. 법원은 가맹금 일부와 손해배상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 판결한다. 임대인은 연체이자를 탕감하고 재계약을 제한한다. 어머님 강하게 버티셨네요. 정선은 고개를 끄덕인다. 장용국은 성공보수의 일부를 거절한다. 이 일 저도 배웠습니다. 아람은 데이터 보고서를 공개 저장소에 올리고 소상공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설 영상을 만든다. 태주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선고 후 정선에게 찾아와 말한다. 엄마 미안해. 나는 숫자를 읽지 못했어. 욕망만 읽었어. 정선은 답한다. 숫자는 사람을 속이지 않아. 숫자를 속이는 건 사람이야. 내가 배워야 할 건 창업이 아니라 책임이야. 서윤은 라이브 커머스 채널을 닫고 협찬 표기와 광고 윤리에 관한 사과 영상을 올린 뒤 봉사단체에서 재능 기부를 시작한다. 정선은 작은 모임을 만든다. 이름은 서류부터. 가맹리스 전세 광고 대행 등 다양한 계약서를 같이 읽고 피해를 막는 체크리스트를 나눈다. 문섭은 여전히 무릎이 시리다며 투덜대지만 매일 아침 정선의 도시락을 들고 공원 벤치에서 바둑 친구들을 만난다. 정선은 밤에 구청 복도를 쓸며 천천히 생각한다. 그때 도장을 안 찍었더라도 언젠가 다른 모서리에서 부딪혔겠지. 중요한 건 다음에 어떻게 도장을 찍느냐. 그녀는 공책 첫 장에 세 문장을 적는다. 살다 보면 누군가 내 이름을 팔아 넘기려 할 때가 온다. 그때 필요한 것은 눈물도 분노도 아닌 세 장의 서류 계약서 원본, 증빙 목록, 연락처 체계. 봄비가 유리창을 두드린다. 퇴근길 정선은 빨래방 간판 불을 켠다. 가게는 다시 열었다. 세제 냄새가 은은하고 카운터에는 협찬 광고 표기 안내가 적힌 작은 팻말이 놓여있다. 한 학생이 들어와 말한다. 사장님 포인트 적립되죠? 정선은 미소 짓는다. 그럼. 그리고 혹시 계약할 일 생기면 이거부터 보자. 카운터 밑에서 꺼낸 작은 체크리스트에는 굵은 글씨가 박혀있다. 서류부터 같이. 그녀의 손에 쥔 펜끝이 또박또박 체크한다. 이번엔 서명도 도장도 서류도 모두 그녀가 선택한 방식으로. 하지만 그날 밤 정선이 공책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숨겨진 메모가 나타났다. 문섭에 악필로 적힌 짧은 글귀였다. 여보, 내가 먼저 알았어. 태주 친구 형이 그 회사 다녔거든. 계약서도 미리 받고. 그런데 말 못했어. 우리 애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정선의 손이 떨렸다. 문섭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사기라는 것을 그런데도 막지 않았다. 딸의 꿈을 짓밟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정선이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음 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변호사비는 내가 냈어. 퇴직금 털어서. 장용국 씨가 수임료 깎아준 게 아니라. 정선은 눈물을 흘렸다. 분노가 아닌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남편은 그녀를 믿었던 것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사람이라고, 실수를 딛고 더 강해질 사람이라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선아, 너는 도장을 함부로 찍는 사람이 아니야. 단지 사랑을 함부로 주는 사람일 뿐이야. 그게 내 장점이자 약점이야. 하지만 그런 내가 좋아. 정선은 공책을 가슴에 안았다. 문섭의 무릎이 시린 건 관절염 때문이 아니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했기 때문이었다. 변호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내에게 들키지 않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다음 날 아침 정선은 도시락을 2개 싸서 공원으로 갔다. 문섭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둑판 앞에 앉아 있었다. 여보. 응?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문섭은 바둑알을 놓으며 말했다. 뭐가? 우리 부부가 언제부터 그런 말했나? 정선은 웃었다. 이들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설명보다는 이해로 사랑해온 부부였다. 그런데 신문 배달은 그만해. 무릎 더 아파져. 문섭이 깜짝 놀라며 바둑알을 떨어뜨렸다. 어떻게 알았어? 서류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거든. 통장 내역도.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정선은 깨달았다. 진짜 반전은 사기나 배신이 아니라 묵묵히 지켜주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때로는 실수를 막아주는 것보다 실수에서 배울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그날부터 서류부터 모임에는 새로운 슬로건이 생겼다. 계약서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읽는 것이 먼저다. 정선은 이제 안다. 가장 중요한 서류는 계약서가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도장은 법적 효력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것을.